불박차 직진할 건데요. 근데 불박차가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황색 신호에 멈춰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신호가 황색이요. 그냥 가네? 이 딜레마 전 아니에요. 좌회전한 차는 꽝. 이런. 이것이 제한 속도가 80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황색 신호가 이때. 멈출 수 있죠. 예. 근데 그냥 갔기 때문에 이것은 쾅. 상대차가 혹시 비보 좌회전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래. 상대차 신호위반 좌회전이래요. 자, 상대차 비보 좌회전 아니고 신호위반 좌회전을 근거로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좌회전차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했다. 녹색 신호 직진해야 되는데 직진차는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 비보 좌회전은 아닌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그리고 요쪽을 1차량, 좌회전차를 1차량으로 한 거 보니까 요게 신호 위반한 거. 요 비보 좌회전 아닌 걸 전제로 합니다. 제가 비보 좌회전 아니죠? 그랬더니 답이 아직 없으셔 갖고요. 이 사고 70대 30을 얘기한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신호 위반이니까 50대 50이라 그러다가 경찰에서 요쪽 차를 가해 차량으로 하니까 1차량이 가해 차량이죠. 그래도 지금 70대 30으로 합의하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림에 앞범퍼 부딪힌 걸 나와 있대요. 아니 나 뒷범퍼 부딪혔는데 이거 왜 그림을 잘못 그렸대. 앞범퍼가 아니라 제 뒷범퍼를 부딪혔어요. 이거 그림 바꾸면은 과실별 달라질까요? 아이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앞범퍼 뒷범퍼 순간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부딪힌 데는 뒷타이어 부분인데 근데 앞범퍼로 그림에 나와 있어요. 수정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까요? 근데 처음에는 50대 50이라고 그랬었어요. 여기서 저는 변호사님 보시는 과실비율은 어떻습니까? 예, 과실비율보다 먼저 과실비율 먼저 볼까요? 50대 50이다. 신호위반 좌회전, 불박차도 황색불에 신호위반했어요. 그러면 좌회전 상대차가 70%다, 80%다, 90%다, 100%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50대 50이라는 의견이 왜 이렇게 많아요? 16%, 70대 32, 22%, 80대 22, 24%, 90대 12, 22%, 100대 빵이 16%. 이거는 틀린 답으로 보여지고요. 100대 빵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대 빵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 봅니다.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황색불에 멈췄으면 상대가 신호위반 하든 말든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박차에게도 신호위반한 것도 불박차 신호위반한 것에 대해서 한 20%? 많으면 30%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경찰에서는 불박차 운전자도 처벌받으라는 겁니다. 불박차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받아야 될까요? 황색불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 다쳤으니까요. 법원에서는 신호위반 사고 아니라고 해서 무죄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에게 잘못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가 28%, 신호위반 사고 아니어서 무죄될 가능성이 있다가 72%입니다. 2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2번 가능성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불박차 가요. 황색 신호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황색이에요? 제한속도 60이군요. 60. 80이 아니라 60. 예, 이때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러면 상대차는 그냥 들어오는데요. 상대차는 완전히 신호위반이죠? 예, 완전히 신호위반이에요. 불박차는 저 차만 없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가 불박차의 황색불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냐. 불박차가 들어갈 때는 불박차가 이때 들어오잖아요. 이때.
직진 신호에 들어갔어도 똑같은 사고 나죠. 못 피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신호위반이 아니고 불박차는 저 차는 완전히 신호위반이니까요. 내가 정상 들어갔어도 사고 난다는 거죠. 황색불 위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불박차의 신호위반 때문이 아니라 상대차의 완전 생짜배기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내 차가 오는 걸 보고서도 거기서 들어온다고요? 아, 상대는 이럴 수도 있겠군요. 아, 근데 상대는요, 황색불을 못 봤어요. 왜? 상대는 아직까지 직진 신호가 돼 있잖아요. 아까 경찰에 여기요. 만약에 상대가 황색불이면 다음에 좌회전 신호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좌회전이야. 그게 아니고 좌회전 들어올 때 신호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직진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다. 황색 신호 들어왔다. 황색 신호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신호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쪽은 황색이고 여기 아직까지 직진. 여기 직진도 돼 있네, 여기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저걸 예측 출발도 아니잖아요. 상대의 완전한 생짜배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지 불박차의 황색불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신호 위반 사고에 이르려면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야 되는데 불박차가 여기가 직진이면은 여기가 녹색이면은 이쪽도 녹색이었다. 녹색이 와서 똑같은 사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신호 위반은 했지만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께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 그랬더니 가입되어 있대요.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선임비가 정식 기소됐을 때만 나오는 데가 있고요. 옛날 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식 기소. 근데 2021년도, 22년도에 나온 것들은 약식 기소되고 약식 명령에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가 나와요. 10월 이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 작년 10월에 나왔고요. 지금은 다른 보험사들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가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가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가입되어 있대요. 운전자 보험에 언제 가입하셨나요? 언제부터 나오나요? 정식 기소된 경우에만 아니면 약식 기소 후 법원의 약식 명령에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게도 그때도 나오나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정식 재판 청구해 보세요. 경찰과 검사는 약식 기소할 거고 법원에서 약식 명령 내려질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게 내 신호위반 때문이냐? 그 부분 한번 다퉈보세요. 상대차가 비보호 좌회전은 아니고 생짜배기 신호위반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황색불에 그냥 가라고 장려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한 변호사는 황색불에 멈추지 말고 그냥 가래. 이런 식으로 댓글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꼭 이런 말을 또 덧붙여야 돼요. 아이고 참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딜레마 존에 의해서 신호위반이 아니어야 되는 그런 사건일 때 딜레마 존이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인정은 안 하더라고요. 판사들이. 딜레마 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멈출 수 없어서 이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딜레마 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불박차고 황색불에 진입한 것이 그것이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어서 신호위반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무죄 판결이 있어서 제가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